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국내 경기는 일단 진행 중이고요. 잘 들어오길 바래주면서 물브 가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물브가 개막을 했어요. 다저스트 샌디 한국 시리즈 서울 시리즈 이후에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30개 팀 개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개막전인데 선발 왁구가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뭐 팀마다 이해관계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귀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부 15경기고 2경기가 그나마 우치가 돼서 첫날은 13경기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또 아까 낮에도 말했지만 안내 말씀드리면 올 시즌 배농 시즌부터 바뀌었지만 이제는 후불제가 아닙니다. 선불제로 바뀌었고요. 미정산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이 한 7년째 됐는데 미정산이 더럽게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지금 배구농구 포스시즌 잔여 찌꺼기 남은 거랑 국야 1야에서 이렇게 국내 경기 해서 낮에 한번 그 다음 저녁에 물브 따로 한번 하루에 표 2번 발송되고요. 하루에 94개 쏘시면은 둘 다 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하루치 배송이 되고 대신 낮에 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차라리 미리 쏘놓으시던가. 그렇지. 낮방 때 쏘놓으셔야지 둘 다 갑니다. 저녁에 지금 쏘면은 다음날 국야가 발송되지 않아요. 무조건 하루 날짜 그날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면은 꿀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방 때 쏘시는 걸 추천하고요. 하루치로 사실 거면 패키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패키지 특정 날짜까지 한 달이죠 보통 1700개 써놓으시면은 자동으로 한 달 내내 발송이 됩니다. 물 둘 다. 근데 내가 뭐 물불 안 한다 국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불만 반대로 물불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단가로 쏘시면 돼요. 지금 쏘시면 3월 말 4일까지 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돌림 아주 동영상 별풍선 아름답고요.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이나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송 들어와서 쏘시거나 제가 방송 중이 아니거나 방송을 못 보신다 하시면은 제 방송국에 다시 보기 영상 VOD에다가 쏴주시기 바래요. 방송국에서 그냥 쏘시면은 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보기 영상이나 생방송에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야구 시즌 멤버십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배농 시즌 가입하지 마시고요. 3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멤버십이. 그냥 후원, 배농 시즌, 야구 시즌. 야구 시즌이니까 당연히 야구 시즌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후원 가입해놓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면은 저도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잘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뭐 나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단가 싸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실 물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이 정도 단가면은 장인의 정신까지 깃들었다 쳐도 싸요.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연복이 짜장면 5,000원에 파는 기분입니다. 린정받고 린정받고요. 오늘 물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하다 피곤해. 첫 번째 경기 아인절스 대 볼티모어. 어떻게 보니까 올 시즌 물브 전체 개막 기준으로는 이게 개막전이 됐네요. 제일 빠른 경기. 물론 서울 시리즈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개막 당일날 개막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집중도 흔히 말하는 시청률 몰빵은 됩니다. 에인절스가 건방진 라인업이죠. 이제 오타니까지 빠졌기 때문에 타선이 매우 큐트 보이하다. 뭐 좀 이따가 알서브 프리뷰도 하겠지만 서점에서 지금 산도발이 1선발인 것부터가 사실 선발진도 답이 없고요. 빠따도 앤서니 랜던이 뭐 건강하게 풀타임 시즌을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태업 안하고 뛰어도 약한 라인업인데 안 뛴다? 끔찍합니다. 트라웃밖에는 사람 샤키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에인절스가 그렇다고 불펜이 강한 팀도 아니고 빠따가 강한 팀도 아니고 선발이 강한 팀도 아니에요. 올 시즌은 좀 되게 애매하다. 제가 그래서 말했죠. 오타니를 무조건 트레이드를 시켰어야 된다고 작년 말에. 괜히 그 들고 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돈지랄도 안 되고 이거 선수 풀뭐 요망주 따리도 안 되고 그냥 저도 이도저도 아닌 팀이 됐어요. 에인절스는 비전이 없는 팀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존나 병신 같은 팀입니다. 욕을 먹어야 돼요. 뭐 산도발도 뭐 WBC나 이런 큰 무대 경험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성장을 했지만 뭐 그래봤자 어줍잖은 자완 애매한 피처예요. 뭐 V형 피처도 아니고 컨트롤링 피처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티모어는 지금 커빈 번즈 사실 볼티가 그나마 약점이라고 장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선발적인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를 영입했죠. 번즈가 들어오면서 선발도 좀 숨통이 트이고 올해 뭐 그라이슨 로드리게스 같은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일주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좀 레귤러 사이즈로 잡아줄 수 있는 뭐 베테랑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레귤러 사이즈 그래도 싸이형 피처잖아요. 그래서 번즈라는 좀 믿을 수 있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은 있지 않나. 올해 볼티모어의 문제는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펠릭스 바티스타가 토미존 수술 받으면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는 이 친구죠. 김부랄. 김부랄을 영입하면서 볼티가 과연 솔직히 김부랄 앞에 불펜들 셋업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현실적으로 셋업맨들이 좋기 때문에 김부랄이 어느 정도로 클로저에서 불론을 안 할 수 있느냐. 사실 번즈가 나오는 경기는 되게 편해요. 어차피 번즈가 6이닝은 먹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펜이 촥촥촥 박히면은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 앞에 2이닝 김부랄 앞에 뭐 시오넬 페레즈나 쿨럼 이런 친구들이 막아주면은 카노 그치 카노까지 해서 이렇게 막으면은 3이닝 2이닝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투수력은 강합니다. 그리고 볼티가 빠따가 좀 젊은 타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살짝 뭐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지만 그 빠따 젊은 친구들이 죄다 특급 유망주들이에요. 뭐 러치먼, 핸더슨 이미 다 작년까지 선을 보였잖아요. 볼티 라인업은 강한 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팀 뎁스 자체가 볼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이건 이 경기는 언더오버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뭐, 사실 시범 경기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없지만, 특정 좀 에이스급 피처들, 번즈도 그렇고, 좀 이따 나올 웹이나 이런 친구들이 시범 경기 성적들이 좀 십창이 많이 났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뭐, 아모른 찍찍다 정도 외쳐주면서, 언어버는. 그래도 볼티승. 어쨌든 리드만 잡으면은 딱히 따일만한 구간, 에인절스한테 불론이 나올 구간은 없다고 봅니다. 김브롤이 불론 세이브하면 박수 쳐드릴게요. 첫 경기부터 그러면. 그 앞에가 뚫릴 일은 없지 않나. 사공명진이 반갑다. 이 경기는 그래서 볼티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시아 그레이 대 프랭키 몬타스가 신시내티로 이적을 했죠. 뭐 솔직히 말해서 양키스는 선발 로테이션이 너무 두텁다 보니까 지금 게리콜이 물론 부상으로 빠졌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로테이션은 사실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가볍게 그냥 툭툭 털었죠. 현실적으로 뭐 세베리노나 몬타스 같은 애매한 친구들 다 처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몬타스도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에이스 피처의 느낌이 있었지만 양키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고 현실적으로 조시아 그레이는 좆도 없어요. 말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개막전 선발 이제 워싱턴에서 고만고만한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뭐 코빈 이런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에이스 1선발 역할을 합니다만 조시아 그레이는 1선발 역할을 할 정도의 레벨의 투수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팀이 그냥 워싱턴이라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레이가 물론 성장을 하고 아직 젊은 투수고 공도 좋지만 에이스 피처의 역할을 할 만한 깜냥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저스에 계속 있었으면 4, 5선발도 버거워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게 근데 탁구장이다 보니까 9.5를 줬습니다. 양팀 빠따가 그 정도의 위력은 없어요. 순수 이 정도 선발 레벨에서 9.5를 뚫을 레벨의 힘은 없습니다. 그냥 구장이 탁구장이라서 그래요. 근데 구기아도 보세요. 쓱대 하나 쓰기 점수를 냅니까? 탁구장이라서 못 냅니다. 못 낸 새끼들은 못 내요. 싱턴이 빠따가 몬테스를 털 것 같지도 않고 싱턴이가 올해 좀 그 공갈 포드를 조금 영입해가지고 타선에 복불복은 좀 있습니다. 약팀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신시내티나 워싱턴이나 둘 다 빠따가 그렇게 야무질 것 같은 느낌은 없다. 애돈 있을걸? 그래서 이 경기는 신시승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지 그렇게 와닿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샘프 대 샌디. 웹도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이 방어율이 10점대인가 11점대였던 것 같고 웹은 근본적으로 원정 웹은 신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넬이 아직까지 이게 거의 시즌 일주일 전에 개막하기 일주일 전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블레이크 스넬이 컨디션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시즌 초는 웹이 1선발로서 버텨줘야 됩니다. 올해 샘프가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좀 돈을 썼어요. 스넬도 그렇고 이정후 뭐 솔레어 등등 해가지고 생각보다 투자를 좀 했습니다. 진짜 그나마 스넬이 단기 계약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스넬을 만약에 장기 계약을 줬으면 몇억 달러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투자를 좀 분산 투자하면서 사실 샘프가 2010년대에 진짜 그 극강의 포스 범가노와 포지가 있던 시절에 미친 진짜 우승 DNA를 보여줬던 팀이죠. 그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면서 2020년대도 한번 우승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이 지구에는 다저스라는 미친 괴물 같은 버러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 1등은 빡셉니다. 샘프가 불과 몇 해 전에 한번 제끼긴 했지만 그때는 기적이었고 현실적으로
올해는 빡셉니다. 그래도 어떻게 와카라도 올라가면 단기전은 모르거든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는 리그 최고의 불펜진이라고 봐야 되는 로저스 더블에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 스넬이 나와서 6이닝만 버텨주면은 그 뒤에는 로로도가 어떻게든 해결해요. 단기전에서는 그렇게만 가면은 모릅니다. 또 이정우도 어쨌든 시범 경기에서 타격 페이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현실적으로 샌프는 생각보다 전력이 괜찮을 수도 있다. 문제는 샌디죠. 다르비슈가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작년보다는 폼이 좋았어요. 시범 경기도 그렇고 이번에 그 서울 시리즈에서도 공 자체는 확실히 구위 자체는 작년보다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애초에 다르비슈가 구종이 다양한 투수기 때문에 직구 패스트볼의 구위만 좀 나오면은 여러 가지 변화구들을 섞어가면서 충분히 본인의 레퍼토리를 만들 수 있는 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비슈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샌디가 불펜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아레즈도 불안하고 마무리인 그 앞에 마스유키도 사실 아직 빅리그 경험은 다저스전 한 번밖에 없고 7회는 거의 무주공산인 수준입니다. 투수가 없어요. 샌디가 불펜 투수가 정말 없다. 그래서 고우석 같은 친구들 복권 한번 긁어본 건데 복권이 지금 쌍기역까지 나왔어요. 꽝은 아니고 아직 꽁인지 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쌍기역은 보입니다. 어지럽죠. 알면서도 긁어야 되는 그 심정. 혹시 압니까? 끼역하고 갑자기 당첨이라고 적혀있을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알 것 같긴 한데 모르는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다르비슈가 이닝을 못 먹으면은 샌디는 불펜이 매우 비읍시읍과도 같다. 현실적으로 이거 설마 샘프가 역배인가요? 샘프가 뭐 역배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 경기는 웹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불안할 거면은 샌디 불펜이 더 불안해요. 그 다르비슈 대 웹에서 큰 격차가 나오기에는 샌디 빠따가 그렇게 세지도 않다 냉정하게. 경기는 샘프 역배에 런더 오버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기는 위험합니다. 웹이 터지면 오버고요. 웹이 안 터지면 언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샘프 역배 정도만 보는 게 낫다. 근데 샘프 역배를 볼 거면 언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웹이 잘 던져야 되니까. 역겹긴 하네요. 그 다음에 앵무 대 다저스, 글라스노우 대 마이콜라스.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콜라스 좆같이 못 던져요. 이 새끼가 왜 선발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앵무새 뭐 깁슨이든 린이든 다른 투수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다저스라는 팀이 우투수는 기가 막히게 털어요. 특히나 저렇게 어줍잖은 그냥 150 언저리의 우투수들 걔 박살냅니다. 근데 신기하게 마이콜라스 종특이 뭐냐면 마이콜라스는 털릴 것 같은 팀한테는 안 털려요. 뭔가 좀 잘, 왜 안 터지지? 강팀들 상대로 생각보다 잘 던집니다. 근데, 새끼, 베리베리어썸님 하면서 다른 병신팀이랑 붙잖아요. 가차없이 털려. 감사합니다. 저 코수염 새끼는 정말 신기한 친구다. 솔직히 레퍼토리나 이런 것도 사실상 젊은 웨인라이트잖아요. 저런 공 구속과 저런 공 구종 레퍼토리로 어떻게 다저스 타선을 버티지? 하는데 버텨요. 솔직히 말해서 국저스 라인업 사실상 양키스랑 더불어서 올해 최고 빠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막을만 하다. 나는 코에서 찍을만 하다 봅니다. 근데 앵무새도 글라스노를 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이제 웨일라이트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콘트레라스, 골드슈미트, 그 다음에 아레나도 제외하고는 전부 2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렇지. 그 젊은 라인업들이 글라스노를 치기에는 글라스노의 공 자체가 그 서울 시리즈에서는 커브가 안 먹혔어요. 커브가 안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기는 괜찮아지겠죠. 이제 미국도 오고 있으니까 강력한 패스트볼에 커브 슬라이더 섞이기 시작하면은 젊은 타자들이 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앵무새도 치기 쉽지 않다 보고 나는 의외로 이거 다저스 승이나 다저스 마인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다저스 일반승은 배당이 안 돼서 마인을 많이 찍을 것 같은데 몰렸네요 심지어. 저는 의외로 비슷한 투수전 양상으로 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박살날 것 같진 않아요 앵무새가. 앵무새가 은근히 다저스 상대로 좀 강하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앵풀언 하겠습니다. 아까 누구 쪽지. 베리베리 어슴이 보내줘. 물부만 할 거면은 패키지로 가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치에서 구겨만 물부만은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보내면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걸려요. 그치. 다저스 수비는 뭐 서울 시리즈 봤다시피 3루 먼시 유격수 배츠 2루수 럭스인 것부터가 걔 병신이죠. 시즌 중에 언젠간 터집니다가 아니라 이미 서울에서 터졌어요.
물부만 패키지도 여기 있잖아. 통합으로 하면 한 달에 1700개고 국여만 1000개, 물부만 11,000개. 아, 11,000개가 아니라 1100개. 다저스 불펜은 센 편이냐고. 족밥이죠. 유튜브엔 없지 당연히. 그 다음에 템파 대 또랭이. 그래서 베리오스 대 애플링 정말 또이또이합니다. 제가 템파베이 말했죠. 템파베이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에이스 피처들인 맥클라난, 스프링스, 라스무센, 바즈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IL에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술 받았어요. 템파베이는 그래서 지금 애플링, 시베일 이렇게가 원투펀치입니다. 걔 병신팀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가뜩이나 원더 프랑코 때문에 1억 달러 증발했고 사실 템파베이는 올해 힘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가진 전력과 키워는 육성의 힘으로 이 정도 버티는 거지. 그래도 5할은 칠 것 같아요. 템파가. 진짜 템파가 칭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래도 매년 가을 야구를 가던 클라스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엄청난 전력 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할은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아니면 여기서 더 팔아가지고 시원하게 갈기던가. 솔직히 말해서 원정 베리오스 믿을 바에는 또이또이에요. 솔직히 베리오스 애플링이나 토론토 템파 둘 다 올해 전력상으로 양키스 같은 팀들이랑 비교했을 때 위압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경합은 하겠지만 볼티 양키스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토론토는 그래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로마노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 동안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템파는 또이또이하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토론토랑 템파랑 붙으면 은근히 점수가 잘 안 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애플린 대 베리오스도 생각보다 상대팀 상대로 성적은 좋아요. 물론 개막전에 나올 선발 레벨이라고 치기엔 애플린은 좀 그런 감이 있긴 합니다만 베리오스는 우리가 좀 병신 취급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에이스급 피처는 맞아요. 그렇지. 그 에이스급 피처 중에서 꼬랑지라서 그렇지. 약간 장어 꼬리 같은 기분이죠. 애플린이 1선발인 건 존나 뺨싸다고 말했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뭐 이거는 잘 버틸 수 있다 봅니다. 개막전 특수로 언더보는데 설마 7.5니? 기분이 나쁜데 8.5는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7.5네. 생각보다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개막전인 것도 있어서. 토론토가 역배면은 토프런 하겠습니다. 템파가 그 정도로 올해는 네임밸류 값을 못 받는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토론토 역배죠. 토프런 하겠습니다. 결론을 안 적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캔자시티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표 데이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입니다. 이제 일단 제가 흔히 말하는 개막전인데 이딴 새끼가 나와의 첫 번째죠. 콜라간스. 물론 성장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캔자로 이적한 이후에 성장을 했고 작년 막판에 잘 던졌어요. 근데 그래봤자 네가 라간스죠. 이 새끼 양현종이랑 선발 경쟁하던 새끼입니다. 텍사스에서. 근데 지금 물부 1선발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아직 검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풀타임 선발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건방지다. 물론 미네소타가 이제는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네소타에는 강력한 우타자들이 많아요. 라간스 새끼한테 충분히 장타를 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난 진짜 라간스 1선발은 진짜 잘 던져봐야 5-3 불고기라 보거든요. 5이닝 3실점 정도면 사실 잘 던진 거지. 근데 켄자가 베블로 로페즈를 공략할 수 있을까? 아직 배가 부르기 전이거든요. 이번 시즌. 물론 작년 시즌 때 지갑은 두둑히 찼지만 아직 이번 시즌은 배가 덜 불렀습니다. 첫 경기거든요. 아직은 거스 히딩크 마인드예요. 현실적으로 쪼개는 사진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켄자시 팀도 특히나 또 지독하게나마 공격적인 스킬들이 많잖아요. 로페즈한테 이거 스위퍼 체인지업 연달아 쳐맞으면 골로 갑니다. 작년에 켄자렌에서 완봉도 한 번 있었고 로페즈 같은 스타일이 이런 공격적인 팀들 상대로는 좋아요. 특히 로페즈가 그나마 약점이 가끔 가다가 제구력 흔들려가지고 족볼질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휘둘러주는 새끼들 만나면 흐뭇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도 사실 마무리가 부상으로 듀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조금 의지럽긴 한데 로페즈니까 믿어야죠. 뭐. 어쨌든 켄자가 뭐 불펜이 센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또이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미네가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배당을 보고 느꼈어요. 쉽게 이길 경기는 아닌가 보다. 그렇지. 생각보다 옛날처럼 작년만 해도 그냥 미네 켄자 붙으면 미네한테 그냥 찍었는데 조작하는 경기 빼곤
생각보다 빡셀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거는 켄자를 찍을 바에는 미네를 찍는 게 맞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의 경기죠. 디트가 저 정도로 정배를 받아야 되나, 심지어 원정인데. 스쿠발이 시범 경기를 잘 던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스쿠발이. 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뭐 자완인데도 화살 상대로 잘 던져요. 잘 던진 건 맞는데 디트가 저렇게까지 정배를 받아야 되나 싶네요. 홈이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원정인데 디트 대 화싹에서 저렇게 정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건 옛날 강한 화싹이고 지금 화싹은 자완 와도 못 칩니다. 예. 화싹은 작년에 병신팀이 됐어요. 뭐 올해 약간 좀 떨거지들 쳐내기까지 하면서 지금 화싹이 선발이 없습니다. 3선발이 에릭 페데 코리안산이죠. 4선발이 크리스 플렉센 여시나 크보산이죠. 존 크보산이 로테이션에 둘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화싹이 선발이 없다. 그러니까 크로세가 1선발이죠. 예. 사실 근데 크로세는 선발 자원이 아니에요. 원래 불펜으로만 뛰던 친구고 공은 위력적인 친구입니다. 자완 파이어볼로 자완인데 100마일을 넘길 수 있는 투수예요. 그만큼 구위는 검증이 된 친구입니다. 닭발먹고 싶네님 별풍선 개구력이 94개 당연히 감사합니다. 복불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완 버전의 마이클 코페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은 위력적인데 컨트롤링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선발로 전향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 경기에서 11이닝 동안 볼넷을 하나만 내줬습니다. 그만큼 0점을 잡겠다는 거죠. 근데 그 0점을 잡으면 당연히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마일을 찍으면서 그 컨트롤링이 되면은 게리 크로세가 진짜 에이스 피처, 1선발 피처, 셰인 맥클라난이 됩니다. 근데 볼넷을 안 주는 대신에 확실히 공의 위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복불복이죠. 풀파워를 냈을 때 과연 제구가 될까? 아니면 풀파워를 버리고 제구를 잡으면은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리고 크로세가 적당히 이닝을 먹고 4, 5이닝을 먹고 바뀌었을 때 화싹 불펜이 버틸 수 있는 팀인가? 노. 선발도 없는데 불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 어지러운 팀인 건 맞아요, 화싹이 올해. 화싹이 정말 어지러운 팀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빠따 힘은 있는 팀이고 그래도 씨발 가라코가 있는데 상 디트로이트가 뭐 올해 컨텐더 팀도 아니고 씨발 디트가 왜 이렇게 정배를 받죠, 열받게. 이거는 진짜 근데 만약에 디트가 치면은 이거 배트맨 배당 짠 새끼 혼나야 돼요. 예. 첫 경기니까 관전하겠습니다. 디트가 이기면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화싹 이기면은 병신들 외치면 되죠 뭐. 예. 어쨌든 간에 화싹은 족밥이 왔다. 마이애미 대 피츠버그 이거는 뭐 그냥 보자마자 정겹네요. 예. 무친 켈러 대 루차도 양 팀 다 뭐 빠따, 뭐 특히 마이애미가 빠따는 괜찮아요. 근데 항상 그렇죠. 마이애미는 빠따는 좋은데 점수를 못 낼 뿐입니다. 출루는 잘해요. 예. 스택 관리는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날 뿐이지. 예. 솔직히 말해서 피츠 대 마이애미는 그냥 둘 다 존나 못하게 생겼어요. 예. 서로가 선발이 그렇게 개털릴 것 같은 느낌이 없죠, 빠따 상대로.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무난한 잔잔바리 경기. 피츠버그가 시즌 초에는 작년에 잘했지만 뭐 결국에 제자리 빠르게 찾아갔죠. 예. 마치 약간 야구, 농구, 배구로 따지면 삼성 화재 같은 느낌. 예. 존나 치고 나갔지만 시즌이 끝나보니 제자리더라. 예. 귀신 같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예. 근데 미친 켈러 이제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 병신 같은 노란색 팀이지만 해적단이지만 예. 그래도 이 새끼가 루피예요. 예. 이제는 이 새끼가 에이스가 맞습니다. 루자도 이 새끼도 역시나 자원 파이어볼로 제구력에 조금의 불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까봐야 알겠지만 피치 상대로 쫄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운데 꽂으면 되지 그냥.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둘 다 선발 까기가 어렵다. 뭐 둘 다 불펜이 그렇게까지 극강은 아니지만 막을 만큼의 불펜은 됩니다. 예, 둘 다 막을 만큼의 힘은 있는 팀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피츠버그는. 예. 주면서 물 한 모금 마셔주고. 힘들다 힘들어. 양키스 대 휴스턴. 게리 콜이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1선발 자리가 양키스가 로돈이나 스트로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코르테스가 나왔어요. 예,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코르테스가 작년에 그 피치 클락의 여파로 완전히 폼이 망가지면서 부상까지 겹치면서 시즌을 빨리 마감을 지었죠. 그래서 말해서 피치 클락이 올해 그 서울 시리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초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 특유의 그 비틀기 폼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르테스는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예. 좋게 쳐줘봐야 류현진 스타일이죠. 예.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 예. 근데 양키스에게는 뭐가 있냐? 슈퍼 빠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미친놈의 빠따죠. 예. 올해 이제 후안 소토까지 영입되면서 지금 시범 경기 보시면 튼튼신도 한 경기에 막 홈런 3개 치면서 지금 부활 하나마나 지금 와르가르 치고 있어요. 예.
타선만 봤을 때는 거의 괴수급 포수기 때문에 지금 양키스의 슈퍼 불빠다가 첫 경기부터 어떻게 보면 리그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인 프란보 발데스를 만났습니다. 사실 역상성이에요. 양키스는 타선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장타를 쳐야 되는 걷어 올리는 스타일의 스윙을 하는 친구들이고, 발데스는 결국 볼질을 하더라도 자완 싱커볼로 땅볼을 유도하려고 깔아치는 투수기 때문에 사실상 상성상으로는 발데스가 좋습니다. 볼질만 안 하면. 근데 발데스도 이게 불펜 싸움을 넘어가면 휴스턴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뒷문이 프레슬리 헤이더기 때문에. 선발도 앞서고 불펜도 앞서고 빠따가 양키스가 좋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죠.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빠따가 좋다고 해도 빠따가 162경기를 다 터지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타선이라도 이런 에이스급 피처에 필승조 불펜이 있으면 난 이길만 하다 봅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 승에 언더오버는 그래도 점수는, 그러니까 박살을 못 내더라도 그래도 한 2석점씩은 낼 것 같아요. 이 정도 타선이면. 불펜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는 휴스턴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컵스. 여기는 뱅뱅이죠. 텍사스가 작년에 우승을 하면서 선수들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뭐 미련은 딱히 없죠. 그래도 남은 전력이 강하고 뭐 장기 계약도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의 전력은 여전히 세요. 뭐 솔직히 말해서 디그롬이나 슈워저 이런 친구들이 뭐 복귀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타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좀 키워야 될 친구들, 뭐 카터 같은 친구들도 작년에 경험치를 먹이면서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편이고, 그쯤에서 컵스는 뭐 스틸, 그 뒤에 뭐 이제 스트로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마나가 좋다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컵스도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전력은. 그래서 잡을 친구들을 잡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뭐 벨린저 있고 그 누구냐 갑자기 스즈키 세이야, 그렇지,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왜 현실적으로 컵스도 비슷한 전력이고 텍사스도 비슷한 전력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업다운은 없는 팀이다. 제 경험상 작년에 월시 우승한 팀들은 그 다음 해에는 원래 좀 힘을 못 써주는 게 예의가 맞아요. 특히나 시즌 초에는. 나중에는 클라스가 있어서 제자리를 찾아갈지언정 원래 초반에는 살짝 흔들흔들하면서 2단계 우승팀 이런 소리 들어줘야 됩니다. 느낌상 이발디 대 스틸은 제가 봤을 때 또이또이해요. 유형은 전혀 다르지만 느낌상 둘이 비슷하게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펜 싸움 넘어가고 하면은 집중력 싸움은 이거는 그냥 진짜 또이또이한 싸움인 것 같은데 뭐 크게 뭐 텍사가 홈이라고 낫다라고 말할 부분도 없어요. 이건 1선발인데 왁구가 왜 이러냐고. 뭐 흔히 말하는 슈어저, 디그로, 벌렌더 매년 1선발로 나온 친구들이 죄다 IL에 있으니까 게리 콜도 그렇고 맥클라난 리그의 에이스 피처들이 부상자 명단에 지금 더럽게 많죠.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 뱅뱅의 경기라 봅니다. 컵스 프렌 정도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클블 대 오클. 귀엽죠 오클랜드. 효준이 형 4할 7푼 치고도 엔트리에 못 들었더라고. 이래서 이 논로스터 인바이트가 빡셉니다. 그 새끼 근데 NBLB 개막 로스에 넣으면 돈 줘야 되잖아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클은 그지 구단이라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오클랜드의 올 시즌 1선발 알렉스 우드 귀여워요. 뭐 그나마 작년에 로테이션 책임지는 뭐 시어스나 메디나 이런 친구들도 IL이 있고, 그나마 오클랜드의 최고 유망주급이라고 봐야 되는 메이슨 밀러도 올해 클로저로 갔습니다. 불펜으로 갔기 때문에 선발이 없어요. 그러면서 영입한 게 우드, 스트리플링, 다저스에서 똥바지 하던 새끼들. 그렇지.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새끼들이 오클랜드로 오니까 여기서는 내가 에이스? 여기서는 내가 1선발? 그리고 오클랜드 매년 똑같죠. 그 흔히 말하는 다른 팀에서 방출되는 그 준퇴물 새끼들 헐값에 사가지고 복권 끓는 심정으로 제발 우리 팀에서 부활해주세요 하면서 올해도 한 몇 명 샀습니다. 나중에 프리뷰 때 보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알렉스 우드, 사실 뭐 클볼이 약간 좌상바 느낌도 있고 그냥 물빠따 느낌도 있고, 클볼이 올해 뭐 빠따가 보강된 부분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못 칠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우드를 못 털 수도 있어요 끔찍하게. 근데 세임 비버도 오클랜드한테 털리진 않겠죠, 사람 새끼면. 그래서 비버가 지금 페이스도 좋은 편이고, 사실은 이게 클풀이 팀이 붕신이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비버는 본인 폼 좋으면 안 맞습니다. 뭐 구이어 피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링 피처인데도 폼이 좋을 땐 안 맞을 수 있다는 만큼 제구력이 있는데 구질이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펜 싸움 넘어가면 클불이 질 수가 없어요. 오클랜드한테. 또이또이만 넘어가도 클불이 이깁니다. 니네가 클라스를 어떻게 털 건데요. 조클랜드야.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선발, 불펜 모든 부분에서 클리블랜드가 앞선다. 오클랜드 뭐 작년에도 꼴찌했지만 올해도 최소가 100패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120패 정도까지도 봅니다. 오클랜드는 나아진 부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력상으로 오클랜드가 어느 팀과 비교해도 앞서는 구간이 없습니다. 단가는 항상 나와 있고요. 이거는 클불 승의 언더오버는 언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제칼렌 같은 스타일이 사실 시즌 초에는 살짝 신뢰는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약간 흐름을 타는 친구입니다. 한 번 잘 던지면 한 달 잘 던져요. 아주 신뢰도가 넘치는데 그 한 번 0점 잡을 때까지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다행인 게 첫 경기가 좀 센 팀이었으면 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첫 경기가 아주 아름다운 물바다 중에 물바다, 오클보다 물바다 원정 콜로입니다. 너무 마음이 편하죠. 내가 보일질하고 주자를 쌓아도 안 맞을 것 같은 이런 안정감. 그렇지. 사실 제칼렌도 참 중요한데 첫 경기가 제 기억엔 작년에가 첫 경기가 샌디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난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원정 콜로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프레랜드도 나쁘진 않아요. 잘 던지지만 콜로는 쿠어스 아니면 비용신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원정 콜로는 그냥 칠 수가 없는 팀이에요. 이 새끼들 하나 이글스입니다. 씨발 하나 이글스 존나 잘 치는데 변수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선발 확구 차이가 너무 나고요. 애리조나 비용신 팀이지만 작년 그래도 월시까지 간 팀입니다. 근본이 있어요. 갈았고 있습니다. 젊은 타자들 캐롤 같은 친구들이 작년에 성장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애리조나는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은 있는 팀이다. 그치, 블랙몬 브라이언트가 콜로라도에 타선 맥마흔 정도까지 3명 정도가 타선에 전부인데 블랙몬 쿠어스 아니면 못 치고 브라이언트 개 유리몸이고 현실적으로 콜로는 미래가 없어요. 비전도 없고 현실적인 경기는 선발에서 갈렌이 너무 똥만 안 싸놓으면은 어떻게든 이길 것 같은 경기입니다. 근데 사실 원정 콜로한테 똥 싸기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프리랜드는 몇 점은 내요. 다 애리조나가 아무리 못 쳐도 몇 점은 낼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원정 콜로 상대로 몇 점을 냈다는 건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기다려봐라 친구야. 지금 보낼게. 쏜 걸 까먹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스턴 대 시애틀. 이 새끼들은 뭔데 뭐 개막전에 자석 붙여놨나요? 맨날 보스턴 대 시애틀인 것 같네. 내 경험상 보스턴 대 시애틀 붙으면 맨날 역배 떴거든요. 근데 또 카스티오 대 베어는 당연히 카스티오가 앞서고 시애틀이 홈이니까 시애틀이 정배인데 꼭 이럴 때 병신같이 집니다. 브라이언 베어도 긁힐 때 무서운 친구예요. 그리고 시애틀이 작년만큼의 포스가 없습니다 올해. 현실적으로 이거는 별풍선 생각보다 94개 의외로 투수연 감사합니다. 양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시애틀 특유의 그 물바다 저 진짜 늠야구 의외로 비비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보스턴도 사실상 하이 타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홈 페네이 파크는 모르겠지만 원정에서는 그렇게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기는 좀 역겹긴 하지만 근데 시애틀이 왜 한 자리가 비던데 뭔 배짱으로 켈라닉을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 자리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보풀언 하겠습니다. 쪽지 빠르게 보내주면서 쏘실 분들 쏘시고 일단 유튜브 업로드 좀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프리뷰하러 가고요.